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차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사람이 생활을 하려면 직업은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살면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남들처럼 직업이나 경제력 등을 따지지 않고 그저 남편의 성격이나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키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또 저희 아들에게는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즐길 수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대신에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저희 형님은 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생각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아예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아들이 한창 꿈이 많을 나이다 보니 가끔씩 본인한테 어떤 직업이 잘 어울리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특히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이면 어른들이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고 묻기도 하잖아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저희 아들은 부엌에 있는 저에게 다가와 본인은 나중에 뭐가 되어야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항상 하던 대로 대답을 해주었죠. 그런데 한 번은 형님이 옆에서 저의 말을 듣고는 너는 애한테 교육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떤 부분에서 애 교육이 잘못되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님에게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서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대답하기를 애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경제력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텐데 부모가 잘 이끌어주지는 못할 망정 원하는 대로 고르라는 게 말이 되냐는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형님 말도 틀린 것이 아니지만 사람마다 교육 방식이 다른 건데 이해를 못하시고 이렇게까지 혼내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조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시댁에서 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형님의 직업이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괜히 식구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로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저의 방식대로 저희 아들 잘 키워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형님은 원래 저희 시댁에서 독불장군인데다 자기 혼자 잘난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면서 넘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은 점점 더 막 나가려 들고 학교 선생이라고 목에 힘을 주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건 형님이 공립학교도 아닌 사립학교의 교사라는 거예요. 공립은 시험 쳐서 뽑혀야 들어가지만 사립은 돈만 있으면 가는 곳이잖아요. 공립학교에 들어갈 실력도 없으면서 본인이 학교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진짜 밥맛이 따로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평소 형님을 별로 안 좋아하고 저를 더 챙겨주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시댁 모임에 가면 항상 형님은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을 때가 많았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댁에서 형님을 만나게 될 때마다 매번 집에서 큰 소리가 나곤 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날 시댁에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는데 형님이 뜬금없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제 직업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출판사에 다니면서 책 디자인을 해주는 업무를 했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퇴직을 하고 집에 프리랜서로 그림 그려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출판사에 다닐 때처럼 고정적인 월급은 들어오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면 저희 아들 책 사주고 학원 보내는 것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형님은 자꾸만 직업으로 사람을 가르고 무시하더라고요. 동서, 집에서 그림 몇 장 그려서 돈은 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돈 몇 푼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러나 저러나 돈 못 버는 거면 그냥 때려치우고 가정일이나 열심히 하지 그래?
그림 연락이 그려봤자 애 학원비나 제대로 나오긴 하겠어? 형님, 저도 출판사 다닐 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저희 아들 학원 보낼 만큼은 돈 벌고 있어요. 동서, 우리 인정할 건 제대로 인정하자. 괜히 자존심 챙긴다고 그 정도 못 버는데 학원비 동서가 낸다고 하지 말고. 아니, 지금 서방님도 회사 옮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럼 거의 말단 직원 아닌가? 동서가 형준이 학원을 보낼 수 있긴 해?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형님한테 자존심을 챙기겠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도 애 학원 보낼 만큼은 벌어요. 저희 형준이 지금 태권도에 수영까지 하고 싶은 거 다 보내고 있거든요. 형님, 근데 저한테 불만 있으세요? 매번 시댁에서 마주칠 때마다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그래? 아무리 그렇다 해도 프리랜서는 언제 일 끊길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직장 한번 찾아봐. 나처럼 학교 교사가 아닌 이상 동서 학력으로 어디 가서 인정은 받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월급이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그게 생활하는 데는 훨씬 나을 거야. 그리고 동서한테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겠어? 동서를 생각해서 하는 거지. 아, 가족이 아니면 대체 누가 이런 소리를 해주니? 형님, 지금 저랑 싸우자는 거예요? 형님과 저희 둘 사이에 큰 소리가 오고 가자 온 식구들이 깜짝 놀라서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곧장 저와 형님을 뜯어말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형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이 저에게 한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웬만하면 시부모님도 계신데 이런 식으로 시댁에서 형님과 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교사로서의 직업병인 건지 아니면 사람 속 뒤집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형님을 만날 때마다 자꾸만 저를 가르치려 드는 게 기분이 나쁘더군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지 본인이 교사라는 우열감에 빠져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형님이 하는 말에 따박따박 대들면서 싸웠죠. 물론 중간에 식구들이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달려와 말리니 성질머리대로 끝까지 싸우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꾹 참다가 대들며 싸우니까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형님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윗사람인데다가 기가 워낙 세서 감히 덤빌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인지 형님보다 5살이나 많은 아주버님께서도 매번 귀에 눌려 형님 말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잡혀 사세요. 오죽하면 시어머니께서도 형님이 집에 왔다 가면 기가 다 빨린 것 같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형님은 온 식구들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형님은 식구들 마음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지 항상 혼자만 천하태평이더군요. 매번 본인이 시댁에 올 때마다 집에서는 큰 소리가 나고 싸움이 일어났는데도 형님은 항상 빠지지 않고 시댁 모임에 와서 자랑질을 엄청 하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준서 시험 점수 좀 보세요. 이번에 첫 시험을 봤는데 하나 빼고 다 맞았다네요. 그러니 우리 준서가 엄청 똑똑한가 보네. 네, 어머니. 교사인 저 닮아서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 있죠? 준서가 아직 어려서 예체능 학원 몇 개 보낸 것 빼고는 집에서 따로 공부 같은 거 안 시켰거든요. 그런데 애가 똑똑해서 그런지 성적이 꽤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 앞으로 성적이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좋은 학교 가겠다. 어머니, 벌써부터 우리 준서 학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괜히 학교 교사로 있겠어요? 학창 시절에 저도 공부 잘했으니까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저 어렸을 때부터 동네 어르신들이 똑똑하다고 천재 소리 해가며 칭찬 많이 하셨어요. 분명히 우리 준서도 제 핏줄 물려받아서
나중에 운동도 잘하고 천재 소리 들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핑계 삼아 본인 자랑하는 형님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한참을 형님 말에 맞장구 쳐주시다가 그냥 먼저 방으로 들어가서 주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형님은 저를 잡아놓고 또다시 본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동서는 오늘 나한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더라? 네? 무슨 축하요? 우리 준서 성적도 그렇고 나 육아휴직 끝난 후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 담임 맡아서 하게 되잖아. 원래 담임은 학교에서 능력 있는 선생님들만 맡는 거라고. 경력도 어느 정도 있고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 그래서 보너스 개념으로 담임 맡은 사람들은 월급도 더 주는 거고. 그래요? 저는 교사가 아니라서 담임된 게 축하할 일인지 몰랐어요. 형님 축하드려요. 하긴 동사가 나처럼 교사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모를 수도 있지. 엎드려 절 받는 듯한 느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고마워. 근데 동서가 생각해도 우리 준서 나 닮아서 엄청 똑똑한 것 같지 않아? 애 아빠 닮았으면 벌써부터 성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야. 그러게요. 나중에 형님처럼 학교 교사 시켜도 되겠어요. 아니지. 우리 준서는 머리가 이렇게 좋은데 더 좋은 의사나 판사 이런 걸 시켜야지. 동서도 괜히 애한테 너의 생각을 존중한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나처럼 공부 직접 가르칠 생각 없으면 뭐 학원이라도 찾아서 보내. 괜히 요즘 세상에 여유 부리다가 애 망친다. 나는 최소한 교사라서 공부머리는 있으니까 애 가르칠 능력 정도는 되는데 동서는 애 교육 한번 망치면 진짜 큰일 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애 교육에 신경 좀 써. 제 아들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해요. 형님은 준서 교육이나 신경 쓰세요. 아니, 동서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나는 교사로서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내 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들어야 동서 나중에 형준이한테 왜 제대로 안 가르쳤냐는 소리 안 듣는다? 이런 말 어디 가서 쉽게 못 들으니까 동서도 인생 선배이자 엄마 선배로서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눈치를 줘도 형님은 본인 자랑하는데 푹 빠져서 그만둘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 마지막에는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큰 소리 내고 싸우는데도 왜 그렇게 본인 자랑을 끊지 못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제가 화를 내건 말건 형님은 신경을 쓰지 않고 끝까지 본인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내뱉더라고요. 때마침 아주버님이 나타나서 말리지 않았으면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참지 못하고 또 형님 머리를 죄다 쥐어뜯었을 거예요. 역시나 이날도 형님 때문에 시댁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각자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모임은 흐지부지 끝이 나게 되었어요. 이날 이후 몇 개월 정도는 시댁 모임이 없었어요. 덕분에 한동안 형님과 감정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니 나름 편하고 좋았죠. 그러다 저희 남편 생일에 맞추어서 시댁 모임을 하자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날짜에 맞추어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고 다 같이 남편 생일 파티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본인 육아휴직이 끝나면 애를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올해 초에 느지막이 막둥이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너무 당당하게 애를 봐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시어머니도 많이 당황하신 듯 하더라고요. 아니, 너 방금 나한테 네 애를 보라고 한 거니? 아니, 애미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내가 네 애를 키우냐? 애미인 네가 맡아서 키워야지. 어머니,
저 내년부터 다시 학교 나가야 되잖아요. 게다가 내년부터 1학년 담임 맡아서 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앞으로 바빠질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남편이 회사에 육아휴직을 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희 준민이 좀 맡아서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매일같이 애를 여기다가 어떻게 데려다 놓으려고. 니네 집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 거리인데. 그리고 친정엄마 10분 거리에 사시는데 매일같이 여기 왔다 갔다 하려면 그게 더 고생이니까 그냥 친정엄마께 부탁드려봐라. 어머니, 매일같이 애를 여기다가 어떻게 데려다 놓나요? 저희 부부 출퇴근하기도 바쁠 텐데. 힘 좋은 어머니께서 조금 고생하시더라도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죠. 안 그래도 친정엄마한테 부탁해볼까 했었는데 저희 엄마는 원체 몸이 연약하고 힘도 약하셔서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네 말대로 무식한 할머니인데 아니 애 봐줬다가 무슨 소리를 또 들으려고. 내가 네 애를 봐주겠냐. 괜히 봐줬다가 힘 잘못 써서 애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 탓을 얼마나 하려고. 네 애는 절대 못 봐주니 애미인 네가 잘 키워봐라. 본인 친정엄마는 아껴야 되니까 시어머니가 고생 좀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형님에게 시어머니는 화가 많이 나신 듯 절대 애 못 봐준다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삐졌는지 시어머니에게 가끔 주는 용돈마저 주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본인이 주는 돈 없이 한번 잘 살아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용돈 끊겠다고 하는 형님 말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누가 보면 형님이 시어머니 생각해서 직접 매달 용돈을 챙겨주는 줄 알겠지만 용돈이라고 해봐야 생일이나 명절 때 한 번씩 그것도 아주버님이 챙겨주는 돈이었거든요. 절대 형님이 벌어온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도 어이가 없었는지 형님에게 그냥 우리 연 끊고 살자고 하셨죠. 그러나 형님은 아주버님을 이용하시더군요. 아주버님이 시어머니에게 전화까지 해서 정말로 주변에 애 봐줄 사람이 없다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며 설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부모의 마음으로 형님의 애를 봐주는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 뒤 형님의 육아휴직 기간이 끝이 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형님 집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하며 아기를 봐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형님의 애를 봐주셨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면서 수술을 받게 되셨다는 거예요. 형님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시어머니가 수술받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다면서 제가 대신 보라고 하더군요. 부탁하는 태도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동안 형님이 얄밉게 저에게 한 짓도 있으니 당연히 저는 안 본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거절을 듣고 형님이 야비하게 꼼수를 쓰더라고요. 결국 저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형님의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형님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형님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때문이에요. 저희 아들이 수영에 재능을 보여서 얼마 전부터는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동네 수영장에 보내서 레슨을 받고 있기는 한데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보니 선수 쪽으로 나가려면 유명한 곳에 가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수영 코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코치분에게 레슨을 받으면 2년 넘게 기다리는 게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2년 넘게 기다려도 저희 아이까지 순서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수영은 취미로만 시킬까 생각해 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동네 수영장 코치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 아이가 수영에 흥미가 많은 데다가 학습 능력이 좋아서 취미로만 시키기에는 아깝다고 하시더군요. 원래 엄마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잘한다고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유명하다는 그 학원의 상담을 받고 2년을 기다릴 각오로 예약을 걸어놨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곳 학원 원장이 형님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수영장에 데려다 주려고 이동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형님에게 전화가 오더니 그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은 게 맞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맞다고 형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었고 이동하는 길에 그 학원 원장과 같이 가려고 찾아갔다가 우연히 저희 아들 학원 상담 카드를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 말을 잘 들으면 본인 친구에게 좋게 이야기해서 바로 학원에 다닐 수 있게 꽂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저에게 시어머니 대신 본인 아기를 보라고 했죠. 저희 아이가 수영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굳이 형님에게 복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수영을 너무 좋아하는 데다가 이제는 수영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로서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형님 친구 학원에 상담을 다녀와 보니 지금 아이가 다니고 있는 곳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수영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서 가능하다면 그곳으로 보내고 싶었어요. 물론 조카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형님이 못된 사람이라는 것은 알죠.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제가 못할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형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매일같이 집으로 가서 아이를 봐주기로 했어요. 그러나 형님은 말을 싹 바꿔 본인 말을 잘 듣는 모습이 보이면 친구에게 곧바로 이야기를 해주겠다면서 점점 더 저를 못살게 괴롭히더군요. 시어머니도 괜히 본인이 허리를 다쳐서 저만 고생을 하는 것 같다며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협박을 해서 기어코 원하는 것을 얻어낸 형님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편찮으신 시어머니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그냥 괜찮다고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형님이 저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시어머니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본인이 나서서 시키기 시작하더군요. 약속대로 저는 매일같이 조카를 돌봐주기 위해 아들을 학교에 등원시킨 후 곧바로 형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형님은 본인 아이 돌봐주러 와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게다가 저를 가정부 맞이하듯 식탁에 오늘 해놓아야 할 것들을 적어놓았다고 하고는 호련히 출근을 했어요. 처음에는 조카가 아직 분유를 먹고 있고 어리니까 주의해야 할 것들을 적어놓았겠지 싶었죠. 그런데 식탁에 올려진 종이를 살펴보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형님이 식탁에 올려놓은 종이에는 아이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집 청소부터 빨래, 장보기까지 집안일을 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형님이 너무 당연스럽게 저를 가정부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 때려치우고 그냥 집으로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린 조카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으니 저는 형님이 하라고 적어놓은 집안일에는 손을 대지 않고 그저 아이를 돌보기만 했죠. 그러자 퇴근하고 온 형님은 본인이 시킨 일은 왜 안 해놓았냐면서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조카를 돌보기 위해 이 집에 온 거라고 내가 가정부도 아니고 집안일까지 할 이유는 없다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형님은 저희 아이 수영학원에 안 보낼 거냐면서 또다시 협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최소한 시어머니가 허리 회복이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는 그 정도는 동서로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유명한 학원에 아들 수영 보내고 싶으면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었어요. 저는 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억울하더라도 형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형님은 하다하다 저를 무슨 비서 부리듯이 개인 심부름까지 시키더라고요. 형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안고 학교까지 가서 물건을 전달해야 했죠.
한 번은 정신없이 아이 분유를 먹인 후 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더니 집에 다이어트 음식을 놓고 왔다면서 빨리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프리랜서로 그림 업무가 들어온 것이 있어서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해야 했는데 그날 작업을 마무리 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라 형님에게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갈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의 말을 듣고 형님은 화가 잔뜩 나서 또다시 우리 아이 수영학원을 들먹이며 협박 아닌 협박을 시작했어요. 이제 시어머니 퇴원 날짜가 다가오니 조만간 친구에게 저희 아들 수영학원 등록을 부탁하려고 했다면서 본인이 부탁하는 일을 거절할 정도로 아들 수영선수 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거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학교로 쳐들어가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었죠. 형님의 협박이 진짜 더럽고 치사했지만 결국 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저의 일까지 밀어가며 형님의 학교를 불이 나게 달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점심시간에 먹어야 하니 반드시 30분 내로 가져다 줘야 한다면서 시간까지 정해놓더라고요. 결국 저는 30분 내로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 형님의 애까지 들쳐업고 밖으로 나갔고 택시는 잡히지도 않아 버스를 타고 겨우겨우 형님의 학교에 도착했어요. 햇볕 쨍쨍한 한여름이었는데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힘들게 형님 다이어트 음식을 가지고 갔더니 막상 형님은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힘들게 전화 연결이 되어 겨우 만나 음식을 전해주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 손에 들려있는 다이어트 도시락을 신경질적으로 가져가더군요. 그러더니 자기 점심시간에 먹을 음식인데 10분이나 늦었다고 제깍제깍 안 튀어오냐며 마치 학생을 혼내듯이 저를 밖에 세워둔 채로 시간 약속 하나 제대로 못 지켜서 어쩌냐면서 큰 소리로 혼을 냈죠. 점심시간이라 밖에 학생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형님이 큰 소리를 내니까 학생들이 놀라면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형님의 애까지 들쳐업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혼나고 있으니 이때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더군요. 학생들이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수근수근거리고 형님은 큰 소리를 내고 있었으니 저 멀리서 나이가 지그시 먹은 남자 한 분이 한참 쳐다보다가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어느덧 나이가 지긋한 남자 한 분이 제 코앞까지 다가오셨고 고개를 숙이고 이리저리 눈치를 보는 저를 유심히 살피시더니 크게 놀라시더군요. 아니 너 여진이 누나 딸 아니냐? 네? 저희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너 여진이 누나 딸 맞구나. 우리 조카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누구신데 저를 조카라고 부르시는지. 너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하긴 오랫동안 얼굴을 못 봤으니 내 얼굴을 모를 만도 하겠지. 나 장석이 삼촌이다. 내 이름 들으면 알겠냐? 장석이 삼촌? 먼저 알아보지 못해 죄송해요. 사실 저희 친정집은 가정사가 조금 복잡한데 엄마에게는 배다른 형제들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같은 분인데 할머니는 2명이 있죠. 저희 친정엄마를 낳아주신 우리 할머니가 첫 번째 부인이고 2번째 부인은 다른 할머니인데 아무래도 할머니 2분이 낳은 자식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 본인 엄마에게 태어난 자식들끼리만 친하지 다른 엄마의 자식들과는 거의 왕래가 없는 편이에요. 물론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나 경조사가 있을 때는 어쩌다 한 번씩 만나기는 하지만 식구들끼리 모여도 보통 친한 사람들과 붙어 있잖아요. 저도 삼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식구들끼리 모여도 엄마나 아빠 옆에만 붙어 있다 보니 처음에 장석이 삼촌을 못 알아봤었죠. 당연히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요.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못 알아볼 수도 있지. 그나저나 우리 조카가 우리 학교는 웬일이야? 얼핏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게요, 저희 형님 심부름 때문에 왔어요. 심부름? 그럼 옆에 있는 박 선생이 네 형님이냐? 삼촌의 질문에 형님에게 시선이 집중되었고, 옆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형님은 왠지 모르게 안절부절 못하는 듯 보이더군요. 네, 삼촌. 옆에 계신 분이 저희 형님이세요. 그래?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우리 학교에 근무하는 체육선생 박 선생이 우리 조카의 형님이라니. 그런데 네가 업고 있는 애기는 누구냐? 벌써 둘째를 낳은 거야? 둘째 낳았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도 못했는데. 하긴 둘째 낳을 때도 됐지. 첫째 애가 벌써 초등학생쯤 되었을 테니까. 참, 옆에 있는 박 선생도 얼마 전에 육아휴직 끝내고 오지 않았나? 그럼 우리 조카 둘째랑 얼추 나이가 비슷하겠네. 그게요, 삼촌. 이 아이가 형님의 애기예요. 뭐라고? 근데 형님 애기를 왜 네가 보고 있는 거냐? 게다가 학교까지 심부름 왔다는 것도 이상하고. 아까 보니까 박 선생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데. 그건 또 어떻게 된 일이야? 삼촌이 이상하다는 듯이 저와 형님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자 형님은 급하게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교감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육아휴직을 끝냈잖아요. 아이를 봐주실 이모를 계속 찾아봤는데 적당한 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서한테 이모님 구해줄 때까지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심부름은 제가 점심 때 먹을 도시락을 놓고 와서 어쩔 수 없이 동서한테 부탁을 했네요. 그래요, 박 선생? 도시락을 안 가져왔으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어도 될 텐데 굳이 도시락을 드셔야 하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게다가 이 땡볕에 심부름까지 온 동서를 그렇게 혼을 내는 게 선생으로서 자질이 있나 의심도 되고요. 교장 선생님, 저도 동서가 고생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동서에게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했어요. 날이 이렇게 덥다는 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형님은 애써 변명을 하면서 눈치를 살피다가 저에게 고생했다면서 얼른 들어가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형님의 말에 삼촌께서도 저에게 다음에 만나서 밥 한번 먹자고 하시고는 날 더운데 얼른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우연히 형님 심부름으로 가게 된 학교에서 삼촌을 만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 덕분에 형님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삼촌이 학교 선생님이라는 것만 들었지 어느 학교에 어느 직책으로 있는지는 전혀 몰랐었는데 형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교장으로 계시는 것 같더군요. 게다가 저녁에 형님이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삼촌의 장인어른이 형님 학교 이사장으로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이날 이후 형님과 저의 상황이 180도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원래 학교에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게 되잖아요. 제가 학교에 찾아갔던 날에 학생들이 10분이나 도시락을 늦게 가져왔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형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내용이 여기저기 퍼지게 되어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교장인 삼촌도 그 소문을 듣게 되셨고요. 덕분에 형님은 삼촌을 마주치게 될까봐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다닐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형님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면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삼촌에게 전화를 해서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 수영학원은 이미 친구에게 부탁을 해놓았다고 곧 연락이 올 거라고 했죠. 그러나 저는 그동안 형님에게 당한 것들이 있다 보니 제대로 갚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형님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죠. 다음 날 형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저는 유명한 수영학원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당연히 저는 바로 아이를 보내기로 하고 등록을 했죠. 그리고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방금 수영학원에서 전화 받았어요. 저희 아이 바로 등록하라고 하네요. 그랬어? 내가 빨리 해줬어야 하는데 늦어서 미안해. 그나저나 동서, 내가 부탁한 대로 교장 선생님께는 말씀 잘 드렸어? 아, 그거요? 안 그래도 다음 주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그때 얼굴 뵙고 말씀드리려고요. 그런데 형님,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네요. 무슨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교장 선생님한테만 말씀 잘 드려줘. 날짜를 보니까 가족 모임 하기로 한 날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이 소개시켜준 학원은 개인 레슨으로 진행이 되어서 그런지 그대로 수업을 한다고 하네요. 그날이 수업 첫날인데 빼먹을 수도 없고. 그래? 그럼 내가 형준이 봐줄게. 학원에도 데려다 주고 형준이 우리 집으로 보내. 그게 지방에서 모임을 하기로 해서 일찍 출발을 해야 해서요. 형님 집까지 가는 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마침 공휴일이니까 형님이 아침 7시까지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희 형준이 좀 돌봐주세요. 그래? 그러지 뭐. 아침 7시까지 동서 집으로 갈게. 형님은 급하긴 급했는지 순순히 저희 집에서 아들을 돌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형님은 가족 모임에서 삼촌에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겠지만 사실 그날은 예정된 가족 모임이 없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친정가족들은 경조사나 집안에 큰일이 있지 않으면 삼촌을 만날 일이 거의 없거든요. 마침 남편도 한 달 동안 출장을 가 있는 상태라 형님에게 모임이 있다고 한 날은 오랜만에 엄마와 데이트를 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약속된 날이 되었고 저는 형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종이에 해야 할 것들을 작성해 놓은 후 형님을 보자마자 식탁에 올려진 종이 읽어보라고 한 후 쌩안이 나와버렸어요. 당연히 난리를 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님은 문자로 제가 시킨 일을 모두 할 테니 삼촌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만 해달라면서 보냈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해 보니 형님은 청소며 빨래까지 제가 시킨 일을 모두 다 해놓았더군요. 게다가 제가 먹을 저녁까지 십첩반상으로 깔끔하게 차려놓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마음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동안 제가 당한 일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형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계획했던 대로 마침 삼촌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보셔서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놓았으니 앞으로 그 일로 화내실 일은 없을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평소처럼 삼촌을 대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정말 고맙다고 제 손을 잡으면서 본인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예상했던 대로 형님은 열이 잔뜩 받아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정말로 형님은 삼촌에게 가서 평소처럼 인사를 했나 보더군요. 그러나 삼촌은 이미 소문을 듣고 형님에게 실망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해맑게 다가가 인사를 하니까 화가 났던 것 같고요. 결국 형님은 삼촌에게 크게 혼이 나게 되었고 앞으로 얼굴 들고 학교를 어떻게 다니냐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따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건 자업자득이라고 평소에 못된 행동을 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라고 하면서 앞으로 그 학교에 선생님으로 남아있고 싶으면 똑바로 살라고 해주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날 이후로 완전히 제 말에 복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저에게 형님 소식을 전해 듣고는 저를 등에 업고 당한 만큼 형님에게 시집살이를 마음껏 시켰어요. 당연히 애도 우리한테 키워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낳았으면 알아서 키우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조카를 키우지 않고 있어요. 결국 형님은 급한 마음에 친정엄마에게 맡겨볼까 해서 은근슬쩍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형님 친정엄마는 몸이 아픈데 애를 어떻게 보냐며 단호히 거절을 했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형님은 어린 조카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이모님을 집에 들이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형님이 버는 돈이 고스란히 이모님께 들어가서 학교를 그만두고 애나 봐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상황을 보니 조만간 형님은 학교를 그만둘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후회 막급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 사이다를 들이킨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도 저는 형님에게 꼼짝 못하며 심부름이나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삼촌을 우연히 만난 덕분에 저희 아들은 지금 유명한 수영학원에서 개인 레슨을 받으며 실력을 키우고 있어요. 정말로 수영에 재능이 있기는 한 건지 코치님이 다른 아이들보다 잘하는 것 같다면서 수영 선수로 잘 키워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 기분이 좋네요. 얼마 전에 시댁 모임에 있어 갔더니 이제는 형님이 우는 소리를 그렇게 하더군요. 막내에게 형님의 월급이 모두 들어가다 보니 생활비가 모자라 준서가 다니고 있던 학원을 모두 그만둬야 했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